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햇빛이 따뜻해서 겨울에 바다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추위가 전혀 안 느껴져서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기 좋습니다. 해운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름이지 않나요? 이러면 좀 나이 먹은 건가? 오히려 젊은 층에게는 광안리가 선호도가 더 높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닥치고 해운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날씨와 해운대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운대가 낮술 먹기 엄청 좋은 장소인 거. 제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버린 걸 수도 있지만 해운대만큼 낮술 먹고 기분 좋았던 장소가 몇 개 없습니다. 우선 오래된 로컬 맛집이 부산 바다 중에 가장 많아요. 몇 개가 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션뷰, 점심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 한 잔을 해야지, 이래야 진짜 바다 용도가 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하면 돼지국밥 아닙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부산이라고 돼지국밥 먹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걸 소주랑 같이 먹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튼 해운대, 맛집, 그리고 낮술, 이렇게 세 단어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3일 동안 총 3번 낮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 맛집 3개를 소개하기도 할 텐데요. 박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백로 29번 길,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해운대 길바닥 어딘가입니다. 제가 해운대 쪽 출퇴근할 때 이 주변에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때 우연히 한 번 먹었다가 계속 기억에 남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기회가 되면 종종 찾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왔거든요. 첫 번째 낮술은 거기로 가려고요. 여기는 구멍가게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89년부터 지금 35년째 장사 중인 정겨운 노포 감성의 식당입니다. 원래는 기사식당이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식사면 식사, 음주면 음주, 다용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라서 해운대 술꾼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거나 아침에 해장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 내부가 꽤나 넓은 편인데요. 노포 감성이라고 너무 후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인테리어가 좀 옛날 느낌인 거지 깔끔합니다. 구멍가게 식당의 최고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맛집으로 소개하는 만큼 맛도 있지만 찌개류 7,000원에 소주가 4,000원인데요. 오랜만에 왔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 반찬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종류는 고정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데 경상도 사람으로서는 간이 적당하게 깔끔한 편입니다. 구멍가게 식당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겨우 7,000원짜리 메뉴지만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교 대상이 적절한지 몰라도 휴게소에서 김치찌개가 10,000원이 넘는데 거긴 여기보다 고기가 덜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가 비계 부분이 좀 많이 보이긴 한데 저는 얼큰하면서도 기름진 맛을 좋아해서 이게 더 좋더라고요. 낮술이 길어지기 시작해서 안주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바로 두루치기인데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 소자인데 15,000원이거든요. 가격 대비 양이 넉넉한 편이고 김치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조금 신경 써서 만든 느낌? 아무튼 가성비로 만족감이 높습니다. 특별히 맵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고기 중심이면서도 뭔가 입안에 감기는 맛이 퍼지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맛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맛있다고 생각한 게 예상할 수 있는 맛 안에서도 두루치기를 먹으면 입안에 잔여감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구멍가게 식당 두루치기는 우리가 기대하는 감칠맛을 보여주면서도 깔끔해서 좋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가성비의 정점을 제공하는데요. 바로 숭늉입니다.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고 이 정도 양을 그냥 주시는데요. 이게 참 구수하니 맛있습니다. 입가심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구멍가게 식당을 오면 이걸 항상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낮술의 장점이 술이 쉽게 깬다는 건데요. 바다를 바라보는 이 환경까지 더해지니까 더 술이 안 취하네요. 제가 예전에 해운대 출퇴근할 때, 지금은 더 외국인이 많지만 그때도 적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외국인이 해수욕장에서 깡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팩에 든 거 있잖아요. 종이로 된 팩에 든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수기인 와중에도 외국인이 많은 거 보니까 그냥 문득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오전 11시입니다. 놀랍게도 조개구이에 낮술 먹으러 가고 있어요. 부산은 조개구이가 좀 맛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나 조건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선 낮술을 위해서는 문을 일찍 열어야 되고, 매장 환경이 쾌적한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낮에 바라보는 오션뷰가 있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유명한 조개구이 집을 쭉 살펴봤는데, 이미 유명한 곳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는 곳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도 처음 도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조개데이 해운대 본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낮술 분위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소입니다. 자리는 쾌적하고 사람은 북적이지 않으며 벽면이 전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오션뷰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본찬이 나왔는데요. 대패제육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조개가 나오기 전 홍합탕에 먼저 소주를 한잔 하곤 하는데, 이날 이게 첫 끼를 먹는 거라서 좀 더 든든한 안주가 나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맛은 예상할 수 있는 맛입니다. 맛있었어요. 기본찬으로 나온 것 치고는 만족감이 높았고, 조개 무한 리필만 아니었으면 이것만 몇 번 추가해서 먹고 싶을 만큼 괜찮았습니다. 조개데이 메뉴판인데요. 단품 메뉴와 무한 리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날 무한 리필에 가리비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그리 유쾌한 기분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조개데이 해운대 본점은 돈값을 합니다. 가격만큼이나 진짜 싱싱한 해산물이 나오고, 조개살도 통통하게 오른 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수산물을 직접 공수해 오신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개 굽는 방법까지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시는데요. 피조개는 직접 구워주십니다. 부산 조개구이의 특징이죠. 은박지 그릇에 치즈랑 넣어 먹는 거. 피조개로 이걸 직접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며 낮술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돈값 한다고 했잖아요. 싱싱한 맛도 맛이지만 기본적으로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개 자체도 많은데 조개살도 진짜 통통해서 좋은 조개를 공수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렴하게 주고 먹는 거랑 진짜 달라요.
1시간쯤 먹고 있으니까 낮술 멤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북적이지 않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먹는 와중에 오션뷰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날 진짜 시간도 후딱 지나가고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6병째 먹고 있었습니다. 저 줄설이 분명 이쪽에 있었거든. 와, 이 장관 사이에도 저쪽까지 왔어. 해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몇 시야? 와, 벌써 15시야. 11시에 와서 15시에 낮술을 마무리했습니다. 4시간 동안 먹었네요. 낮술 먹고 동백섬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금 상황에 장소는 좀 유니크하긴 하지만 저는 원래 낮술 먹고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주량이 좀 받쳐줘야 가능한 거긴 한데 각자가 취하는 수준에서 제정신은 차릴 수 있을 때 그때 평소 알던 곳에 가보면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알던 곳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익숙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고 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하고 항상 보던 걸 못 보기도 하니까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의 사색이거든요. 너무 알코올 중독자 같나? 동백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이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저 멀리 5, 6도가 보이고요. 무엇보다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광안리 뷰가 저는 좀 재밌어요.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라니 좀 생소하지 않나요? 바라볼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흔히 아는 쪽과 반대쪽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저는 그냥 좀 이게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백사장도 등대가 있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매력적인 경치를 자랑합니다. 부산 낮술인데 그래도 돼지국밥은 한번 먹어야 하잖아요. 마침 해운대의 명함을 내밀어 볼 만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복 돼지국밥입니다. 성수기 피크 타임에는 캐치 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래도 사람이 많은 날에는 엄청 기다려야 하는데요. 비수기가 마침 겨울이고 날씨가 쌀쌀하면 국물이 땡기잖아요. 꼭 한번 방문해 보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부산 돼지국밥 가격으로 보이지만 해운대 한복판인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곱빼기가 가능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은 무조건 곱빼기로 하길 추천합니다. 고기 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곱빼기로 하면 그릇을 절반 가까이 채울 정도로 나옵니다. 일단 소주부터 한잔 하면서 시작할 건데요. 돼지국밥에 나오는 반찬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여기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 석박지 맛이 특출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반찬 리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퍼먹었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돼지국밥 국물 맛도 충분히 맛봤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약간 곰탕 같은 느낌? 부산의 전형적인 돼지국밥은 오래 끓여도 국물이 맑고 깨끗한 느낌이 많거든요. 여기 국물은 찐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감기는 맛?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간을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직접 간하는 걸 좋아하고 돼지국밥 간은 각자가 커스터마이징하는 영역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제가 새우젓으로 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이미 간이 완벽해서 새우젓을 못 넣겠더라고요.
대신 국물의 진가는 밥을 말았을 때 드러납니다. 밥을 말아버리니까 이미 간이 돼서 나온 듯한 고유 특징이 장점으로 극대화되었는데요. 국물 맛이 강한 편이라 생각했는데 밥이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맞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재방문 의사가 너무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줄을 서야 한다는 게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비수기에 종종 와서 먹을 것 같네요. 지금은 낮술 먹고 해리단길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긴 솔직히 제 취향에 잘 맞는 그런 장소는 아닌데요.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안 하던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해운대는 낮술하기 딱 좋은 동네라는 거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숙소 잡고 3일 내도록 마신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권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술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여행에서 술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운대 낮술 음주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